여기 살면 오래 못 삽니다. 저는 오늘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늙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어서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가족만이 유일한 답일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가족이라는 단어에 기대며 스스로의 삶을 내려놓고 살았던 건 아닐까?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움은 가족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늙어서 절대 살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순간 당신의 존엄은 서서히 사라지고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지워져 갑니다. 노년의 삶은 안전해야 하고 따뜻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그저 익숙한 곳에 머무릅니다. 여기가 편하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그 익숙함이 때로는 당신을 가장 무섭고 외롭게 만드는 덫이 됩니다. 저는 언젠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 동네에서 살았고 모든 이웃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늙고 몸이 약해지자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어 갔습니다.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지만 이제 이 동네는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 깊은 곳이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서글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내가 있던 자리는 그냥 비워질 뿐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나는 잊혀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노후에는 절대 살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다. 낡았지만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곳들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까요? 아니요. 때로는 그곳들이 우리를 가장 빨리, 가장 고독하게 만드는 공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추억은 있지만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추억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름답지만 현실에서 추억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현재 내 곁에 있어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옛 인맥, 오래된 추억,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을 떠올리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늙어서 절대 살면 안 되는 5곳. 첫 번째 장소. 추억 속 고향입니다. 고향은 고향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 추억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곧 실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사람들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오랜만이에요. 어디에서 계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인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나이 든 채 조용히 그들의 옆에서 살아가는 동네 주민 중 한 명이 될 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익숙했던 추억을 붙잡으려는 것뿐이라는 걸. 추억은 내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추억은 따뜻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고향에서 늙는다는 것은 과거 속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과거 속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노후는 누군가의 기억 속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달라집니다. 저는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마 앞으로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낯선 미래보다 익숙했던 과거가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노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한때 웃고 울었던 장소일 뿐 지금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공간은 아닙니다. 고향은 머무를 곳이 아니라 가끔 들러 마음을 쉬게 할 곳입니다. 살기 시작하는 순간 과거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현실의 냉정함만 남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도시에서 생활하자 나는 시골로 내려가겠다. 고향에 가서 조용히 살겠다. 하시던 분들. 처음 1년, 2년은 좋았습니다. 늘 마주치던 이웃도 반가웠고 공기도 좋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인간은 조용함보다 관계를 원한다는 사실을 깊게 느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왔다고 반가워 하더니 나중엔 아무도 내 문을 두드리지 않아. 자식들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다시 도시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관계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지탱해 줍니다. 고향에 가면 마음은 쉬지만 삶은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장소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늙어서 절대 고향에서 오래 머물며 살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짧은 방문은 좋습니다. 하지만 거주 계획은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노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자녀 근처를 떠올리기도 하고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후 주거 선택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연결성입니다. 즉, 나를 아는 사람보다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도시? 시골? 새 아파트? 오래된 집? 그 어떤 장소보다도 나는 내 마음이 살아있는 곳에서 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너무 조용한 외딴 주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고 싶어. 하지만 노년기에 혼자라는 단어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조용함과 고독은 다릅니다. 조용함은 회복을 주지만 고독은 소멸을 가져옵니다. 특히 주택에 혼자 사는 경우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실제로 70대 이후 구급차 호출 시간이 도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평균 3에서 4분 더 늦습니다. 이 3, 4분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응급 상황에서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집 앞에 눈이 쌓여도 치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방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발견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장소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노년의 집은 예쁘거나 고급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어봐 줄 만큼 옆에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늙어서 조용한 외곽 주택에서 혼자 살지 마세요. 특히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웃과 단절된 곳은 더더욱 피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곳이 좋을까요?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 마트나 병원, 은행 등이 걸어서 가능할 정도, 옆집과 적당히 인사가 가능한 거리, 혼자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는 공간. 단순하지만 이것이 노년 주거의 본질입니다. 따뜻함은 건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따뜻함은 관계에서 옵니다. 잠시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곳에서 늙고 싶은가? 나는 어떤 얼굴을 보며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가? 내가 아픈 날 걱정해 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집이 아니라 사람 곁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라도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년의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는 내 삶을 자식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자식 집에 무조건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이 들면 자식 옆에서 지내야지. 그래야 덜 외로울 거야.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 선택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았습니다. 아침이면 손자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는 평온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평온함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손자는 자라서 자기 일정을 따라야 하고, 결국 남는 시간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뿐이었습니다. 나는 분명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왜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관계 정서적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멀어지는 현상입니다. 심리 상담 사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72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혼자 살 때는 외로웠지만 자식 집에 들어가 살고 나서부터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눈치만 보게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운 관계는 때로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식 집에 살면 안 되는 이유. 가족 구성원의 생활 리듬이 다릅니다. 내가 편해지는 만큼 누군가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혹시 내가 폐를 끼친 건 아닐까 신경 쓰게 됩니다. 당신이 있어 좋다라는 말보다 언제 나갈 계획이야? 라는 눈빛이 빨리 찾아옵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거리지만 독립된 공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걸어서 10분에서 15분 거리, 또는 차로 5분 거리. 필요할 때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거리. 그러나 일상은 각자 지킬 수 있는 장소. 즉, 정답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방식을 선택한 68세 남성분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나는 아들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집을 구했어요. 층은 다르지만 언제든 가볍게 만나고 서로 사생활은 지켜줄 수 있어서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까움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감이 그 관계를 지켜줍니다. 노년에 필요한 관계 방식. 의존이 아닌 연결. 상처가 아닌 배려. 부담이 아닌 공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중심은 나의 공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그 기대가 상대방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편안해지는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늙어서 자식 집으로 바로 들어가 살지 마세요. 자식과 가까운 거리에서. 그러나 나만의 생활 리듬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사랑을 오래가는 방식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 장소는 의료 접근성은 좋지만 삶의 활력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근처에 살면 좋겠지.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적어도 건강은 챙겨주잖아. 하지만 저는 실제로 요양시설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편해지는 만큼 마음은 점점 말라간다는 것. 건강을 위해 선택한 공간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곳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의료 접근성만 보고 선택하면 왜 잘못될까요? 병원과 가까운 곳은 주로 주거단지가 아니라 치료 중심 지역입니다. 주변에 카페, 공원, 글 읽을 공간 같은 활력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오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환자 또는 보호자. 대화 주제 역시 거의 질병과 경제 부담. 그 속에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환자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나? 난 이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한 74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대학병원 여부 원룸을 얻었어요. 병원 다니기엔 정말 편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도 환자 같았어요. 이제 밖에 나가봐야 뭐 하겠어. 그냥 다음 진료 날짜나 기다리자.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분은 결국 조용한 산책로가 있는 지역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그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차로 30분 거리가 됐는데 이제는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병원 갈 날보다 산책 갈 날을 더 기다리게 됐어요. 몸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겠구나. 심리학적 근거로는 질병 중심적 환경은 정서적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회 이상 의료 관련 자극을 받을 경우 자신을 환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68% 증가하고 반면 자연, 예술, 사회, 교류 활동이 가능한 환경에 살면 신체 노화보다 정서적 회복 속도가 3배 빠르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병원 가까운 곳보다 공원 근처가 더 오래 산다는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또한 요양시설에 숨겨진 문제도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한국, 캐나다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역할 상실감입니다. 나는 여기에 살기 위해 들어온 게 아니라 병들러 들어온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대화 주제 제한입니다. 오늘 약은 드셨어요? 아프신 데는 좀 어떠세요? 이러한 건강 관련의 대화들만 나누게 됩니다. 셋째, 미래 기대의 상실감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 것만 바라게 됩니다. 넷째,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나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다.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삶이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이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가장 먼저 마음부터 떠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의료 접근성은 차로 20분에서 30분 거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병원 근처보다 산책로, 책방,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곳으로 가세요. 같은 연령대 사람들과 잔잔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장소. 혼자 있어도 괜찮고 나가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곳. 한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호수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병원은 차로 25분 거리지만 매일 아침 호수에 비치는 햇빛을 보며 난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약보다 더 큰 힘이에요. 그분의 눈빛은 젊은 사람보다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늙어서 치료받기 좋은 곳에 살지 마세요. 살기 좋은 곳에 사세요. 병원은 필요할 때 가는 곳. 내 집은 매일 숨 쉬는 곳입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할지를 알 것 같습니다. 더 늦지 않게 나를 위한 장소를 찾아야겠습니다. 5번째 장소는 인간관계가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곳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건 병도, 돈도 아닌 단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지만 관계가 약해지면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혹시 나는 이미 조금씩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걸까?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외로운 건 아닐까? 인간관계가 가장 빨리 끊어지는 최악의 거주 환경은 인구 밀도가 낮고 이웃 간 왕래가 거의 없는 외딴 지역입니다. 나 홀로 거주에 최적화된 원룸식 구조의 주택. 조용함만을 기준으로 선택한 단절형 주거단지. 안정적 생활만 강조된 실버타운. 그러나 교류는 없는 곳. 이런 곳들의 공통점은 생활은 존재하지만 함께 사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고 생각해서 도심에서 벗어난 단독주택으로 갔어요. 근처에 사람도 거의 없고 공기도 좋고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일주일 동안 사람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혹시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조용함을 원하면서도 완전한 고립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특히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뇌와 감정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정적을 견디는 게 아니라 버티게 되는 삶. 초기에는 이렇게 느낍니다. 혼자 있으니 편하다. 이제 누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나는 사라져도 되는 사람인가? 잠시 혼자인 건 괜찮지만 영원히 혼자인 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외로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선택한 지 조용해서 좋다. 사람이 없어서 편하다. 누가 터치 안 한다. 처음엔 좋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방해받지 않는다는 건 돌봐줄 사람도 없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건 나를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공간 보호는 사람의 기운이 사라짐을 뜻합니다. 나이 들수록 살아야 할 곳의 기준은 조용하지만 인사할 사람은 있는 곳. 혼자 살아도 문 밖에 나가면 누군가와 눈인사는 가능한 곳. 이웃과 친밀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느껴지는 곳. 마트가 아닌 작은 잡화점이 있는 동네. 누군가에게 혹시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들을 확률이 있는 곳.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는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수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인사를 하면 관계는 살아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식사 자리가 있으면 외로움은 치명적 수준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일이 있으면 삶의 목적은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요한 곳보다 따뜻함이 남아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완전한 고립형 조용한 장소는 노년기에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최악의 공간입니다. 편안함보다 연결감이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대화가 없으면 생명이 줄어듭니다. 내가 언제부터 진짜 조용한 걸 좋아하게 되었을까? 사실은 조용한 게 좋은 게 아니라 혼자 버티는 게 익숙해진 건 아닐까? 이제는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삶을 선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늙어서 가장 빠르게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공간. 나이가 들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은 고독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믿고 있는데 어느 순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때 나는 지금처럼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무력감은 특정 장소에서 더욱 짙어집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제공되는 곳은 나를 서서히 무력하게 만듭니다. 호텔형 실버타운. 모든 돌봄 서비스가 자동화된 요양형 주거시설. 생활 편의 설비가 과하게 집중된 고층 레지던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편리함 위주로 설계된 공간은 육체적 부담은 줄여주지만 심리적 활력을 빼앗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방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식사가 문 앞에 도착합니다. 청소도 해줍니다. 빨래도 해줍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편해서 좋다. 살림 안 해도 되니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없어도 이 공간은 잘 작동한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단지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닐까? 편안함과 무력함은 종이 한 장 차이였구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야 삽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작은 역할은 자존감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70대 중반의 요양형 타입 실버타운으로 이사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밥이 오고 청소도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누운 상태로 창밖을 보는데 여기서 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3년을 보냈더니 이젠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리한 곳이 내 삶을 돕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멈춰버린 공간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살고 싶다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곳으로 가십시오. 너무 편안한 곳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누워있고 싶다. 옮기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다. 귀찮은 건 다 알아서 해준다. 살림이 없으니 편하다. 처음엔 편안함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활동 의지는 사라지고 몸도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불편해야 사람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모든 게 편리하면 나는 점점 움직일 이유를 잃게 되겠지. 그렇다면 어떤 공간이 좋을까요? 내가 끼니를 챙겨야 하는 곳. 작은 마트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 환경. 나도 여전히 역할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곳. 전문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년기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활동 기준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건 결국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완전 의존형 주거 시설만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적당한 불편함이 삶을 움직이고 움직임이 생명을 이어갑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겨두는 공간. 그것이 노년기에 살아야 할 집입니다. 저는 앞으로 편안함보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늙어서 절대 살아선 안 되는 5번째 장소. 그것은 사회와 단절된 곳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깊은 울림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삶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함과 고립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조용한 생활은 마음을 안정시키지만 고립은 마음을 고장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늙어야 합니다. 외딴 시골. 버스도 하루 한 번 올까 말까 한 마을. 이웃 간 왕래도 거의 없는 깊은 산속. 처음에는 평화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아니 1년만 지나면 생각은 달라집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고 웃을 일이 줄어들며 거울 속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게 됩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같을 것만 같은 감각.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노년일까? 고립된 삶이 위험한 이유는 노년층의 우울감은 경제 문제보다 사회적 고립에서 더 많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고 사용하는 단어가 줄어들며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사라질 때 뇌의 감정 기능은 빠르게 쇠퇴하게 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인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47% 더 높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도 줄어드는 거구나. 난 괜찮아, 혼자가 편해라는 착각.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 하지만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와 혼자밖에 없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택해서 혼자인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안을 잃은 상태에서의 고립은 삶의 속도를 멈춥니다. 어쩌면 나는 진짜 혼자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지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늙어서 살아도 되는 곳의 조건. 나이가 들수록 내가 머물 공간보다 내가 연결될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늙어서 살아도 좋은 곳은 이런 곳입니다. 병원, 은행, 마트가 가까운 곳, 걸어서 갈 수 있는 카페 또는 작은 상점이 있는 지역, 산책하다 마주칠 사람이 있는 동네, 매주 같은 얼굴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 여기 오래 사셨어요? 라고 누군가 웃으며 말을 걸 수 있는 환경. 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눈에 띌 만큼 존재감이 있는 곳에서 늙어야 하겠구나.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당신의 목소리를 내었나요? 지금 있는 곳에서 10년 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을까요? 당신이 사라졌을 때 그 사실을 알아줄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나요? 이 질문이 불편했다면 그건 삶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늙어서 절대 살아선 안 되는 장소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진 곳입니다. 조용함이 아닌 고립, 편안함이 아닌 단절, 평온함이 아닌 관심이 사라진 공간에서 우리는 늙어서는 안 됩니다. 늙는다는 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이 멈추지 않도록 사람과 이어질 수 있는 곳에서 나이 드세요. 저는 지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과 함께 말이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